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중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 계획이나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복사 붙이기는 금지입니다.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3.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은 어떠한 항목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기재할 수 없는 가에서부터 카까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하까지 있습니다. 기재 불가 공인어학 시험의 종류. 교회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은 절대 기재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회 대회에서의 수상 실적도 기재 불가능합니다. 교회 수상 불가능합니다. 4. 도서 출간 사실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활동 실적 및 관련 내용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장학생, 장학금 관련 내용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대학 기관명, 상호 강사명 등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단, 교육 관련 기관의 경우에서는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소속 기관은 총 6개, 또한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기재할 수 있습니다. 141페이지 참고자료 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강사명,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사명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수상 경력 이외의 항목은 입력 불가능합니다.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에 대해서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6.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입력 및 정정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는 교무부장에게 문의하시며 교무부장이 학교의 내규와 또한 상급기관에 문의하여 기록부에 관련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8페이지의 첫 번째 보시면 처리 요령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학교생활부 기재와 관리의 책무성을 제고합니다. 출결사항, 특기사항은 학급 담임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에서 자율활동은 담임, 진로도 담임, 동아리는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 교사고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급 담임 교사입니다.
자유학기 활동 상황은 해당 활동명 담당 교사이며 독서 활동 상황은 교과 담당 교사 또는 학급 담임 교사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학급 담임 교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 결제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하며 졸업생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정정합니다. 업무 담당자는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서 합니다. 졸업생의 경우 행정실 주관으로 하고 교무부와 업무 협조하여 같이 일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한다 라고 합니다. 1. 동료평가서 2. 자기평가서 3. 수업 산출물, 수행평가 결과물을 포함 4. 소감문 5. 독후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별적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시면 생활기록부에 기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학생 및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해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재학생은 당해 학년도 아직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지요. 학업 중단 학생일 경우에는 학업 중단 발생 학년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별표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증명발급은 교육정보 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는 행정실의 이혜진 선생님과 교무실의 한수보 선생님 그리고 교무장이 민원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시 자유학기의 학교생활 통지표 작성 시 교육정보 시스템 자료의 활용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맨 밑에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입력 시 교육정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한 경우 글자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글 파일에 적어서 복사 붙이기 하지 마시고 메모장이나 엑셀을 추천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문단구문, 기호 입력은 지양합니다. 하지 말란 이야기겠죠. 특기사항 등에 입력하는 서술형 문장은 명사형 어미로 종결하며 문단 내용, 문단 단위로 줄바꿈을 하여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1. 학생 정보 학생의 서명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학생의 성명은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다. 주민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국적자 등의 경우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교육정보 시스템 학적, 기본학적 관리, 학생 주소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거주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으로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 표기 방식 변경을 포함한 개명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 절차 없이 교육정보 시스템의 누가 주소 등록 탭에서 처리합니다. 밑에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 증명서 여권 등을 근거로 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기재 경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당구장 별표 표시 보겠습니다. 비밀 전화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기사항에서 우리 나를 보겠습니다. 유예 면제, 재취업, 편입학, 유급, 조기 진급 등 중요한 학적 변동인 경우 학적 사항의 특기 사항란에 학적 변동의 사유를 입력합니다. 중요한 학적 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 학생 등의 재취학, 편입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 학교명은 특기 사항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받을 경우 특기사항에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41페이지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맨 위에 먼저 다 보시면 특기사항란에는 제1항, 제8호 전학에 따른 조치사항은 조치결정일자 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해야 합니다. 2번 보시면 행정, 심판,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 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유급, 재취학, 편입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입니다. 맨 밑에 참고하시고 기재 방법에 대해서 중복기간은 삭제한다는 겁니다. 중복기간은 삭제하되 보시면 유급, 재취학, 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정원의 학적관리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위반한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사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정보 시스템에서 유예 처리 후 정원의 학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한수복 선생님이 하시지요. 예시 다음 보겠습니다.
학업 중국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예시를 보시면 의무 교육 대상자가 의무 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 교육 연령 내에 다시 의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죄취학으로 처리합니다. 당해 학년 수업 일수 3분의 2 이상이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오는 경우에는 입학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아동파 보시면 아동학대 가정폭력 관련 법에 따른 피해 학생의 취약 지원 및 비밀 처리 방법입니다.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 시스템에서 비밀 전입 여부에 체크 처리하여 정송되는 학송 자료 중 학부모 서비스 신청 정보를 제외합니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해야 합니다. 53페이지 보겠습니다. (53페이지) 7. 출결사항입니다. 출결사항을 보시면 53페이지 여기에 추가된 것이 누구죠? 부모의 외조부모 또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즉 나의 증조부모, 진외증조부모까지입니다. 3일 사망일수 경조사에 추가되었습니다. 경조사 일수의 재량휴업일이나 공휴일,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같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빼고 계산해라. 수업일수만 해라 이 말이죠. 59페이지 가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9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와 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 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 기간 내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페이지 14번 투표에 관한 것 15번 공직에 선출된 자의 의정활동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가겠습니다. 64페이지 특기사항 밑에 보시면 지각조퇴 결과는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 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 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 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한다. 학교장이 정합니다.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 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 결석 중 질병 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밑에 미인정 유학의 경우 정원 외 학적 관리의 사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출결사항의 특기사항에만 그 내용을 입력합니다. 되겠죠? 그 밑에 의무교육 대상자가 미인가 교육시설로 이동한 경우에도 특기사항만 입력한다. 되겠죠? 다음 특기사항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별표 당구장 출석 인정 결석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 이외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수업 일수가 다를 때는 개근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2번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교를 합하고 재취학 이전과 재취학 이후의 출교를 합하여 개근 입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순회, 가정 및 보호시설의 교육학생이거나 건강장애 학생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어도 개근으로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둡니다. 학생 선수 출결 처리 사항은 우리 학교에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학생 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교회 체험학습 등으로 출석 인정 처리는 안 됩니다. 중학교는 35일입니다.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6시간, 수업시간 6시간 누적시 1일로 간주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수상 경력. 반드시 수상은 교내 수상만 입력합니다. 모든 교회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 활동 등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어떠한 곳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상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 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 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서도 입력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수상명 보겠습니다. 수상명 입력 시 연간 시상 계획의 수상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에 학교 교육계획서의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교과 우수상을 여러 과목으로 수상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수상 과목을 병기합니다. 교과목의 정식 명칭으로 입력하고 표창장인 경우 어떤 내용의 표창인지 알 수 있도록 괄호 안에 세부 표창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음 페이지. 등위 보겠습니다. 등위는 등급에 대한 등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회 결과 확정된 등위를 입력합니다. 등위란에 상위 등급과 등위를 병기하되 상장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수여기관은 기관명이 아닌 기관장을 입력합니다. 참가 대상. 동일 대회에서 학년별 시상하는 경우 참가 대상은 각 학년으로 합니다. 참가 대상과 참가 인원은 실제 대회에 참가한 대상과 인원으로 하고 대회의 실시 결과 등을 근거로 입력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교과 우수상의 경우 참가 대상, 가로 열고 참가 인원란에 참가 대상은 수강자로 입력하되
참가 인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표에 여기 교과 우수상, 국어, 사회, 기술, 과정, 정보인데 등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쵸? 그리고 참가 대상엔 여기에 수강자라고 있는 거 맞죠? 자, 기타 2번 보겠습니다.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을 기재합니다. 학년 초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수상경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2학기 수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 결재 후 변경 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 실적 내용만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 여기 별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연간 시상 계획과 대회 운영 계획, 대회 운영 결과 상장의 대회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되겠죠? 다음 수상 인원은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수상의 비율은 보통 20%로 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4% 또는 뭐 그 이내로 하는 거죠. 그쵸? 자, 다음. 하위 등급 수상 인원보다 상위 등급 수상 인원을 더 많이 역순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퍼주기 하지 마라. 5번 보겠습니다. 견해대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회 실시 이전에 대회 요강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먼저 공개하라 이 말이죠. 나와보겠습니다. 단체 수상은 수상대장에는 입력할 수 있으나 수상 경영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영재교육기관 관련 수상, 학교 운영위원장상, 재단 이사장상, 동창회 회장상, 동문회장상, 학부모 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쵸? 교내 동일대회로 예선과 결선이 이루어지는 대회는 최상위 수상실적 하나만 입력한다. 입니다. 다음 창의적 체험활동 9번째는 잠시 쉬었다 할게요.